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대땅소 소장 이혜리 소장입니다. 자,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불황이다 하고 힘들어 하시겠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동안 크게 불장이었다가 이 며칠 사이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건조는 그래도 건져야겠다 하고 좀 미리 매도하시고 부동산 쪽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기본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소액으로도 우리가 큰 목돈을 불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시고 관심을 갖지만 이 귀한 돈이 날아갈까봐 굉장히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금방을 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데 일단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강의가 있으셔서 지금 뭐 옆에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고 경매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주환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업력이 얼마나 되시죠?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동산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이주환 교수님들을 모두 알고 있고 경매 공부를 이주환 교수님께 한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그렇죠? 뭐 1억, 100억 모든 곳을 다 아우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내는 스킬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으니까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자,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좀 편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시장은 또 어떤지? 재밌는 현상이 있죠. 몰리는 곳은 몰리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는데 경매에서 좀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몰리는 곳은 경매가 잘 안 나와요. 나와도 너무 높게 가자고. 그렇죠. 근데 인기가 없는 지역은 거의 뭐 50%, 뭐 40%, 60% 이 정도까지 낙찰이 되고 있어서 싸다고 받는다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낙찰 받고 나면 환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 이론으로는 수익 모델 창출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다른 경쟁력 있는 투자 이론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경매가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기 지역은 물건이 없고 아니면은 낙찰가율이 높아서 별로 재미가 없고 아니면은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은 그만큼 비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수익이 높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 틈새 시장이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공법을 접목시켜서 수용되는 모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용지 경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수용지가 돼서 보상이 나온다면 수익창 내는 거. 두 번째 이제 도로 경매라고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도로를 낙찰받아서 고수익 내는 모델들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자동환가 노리는 내용들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찰받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매수 청구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이걸 사줘야 돼요. 근데 이런 물건들의 특성이 경매에 나오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감정가도 낮고 떨어졌는데 낙찰가 뭐 거의 20-30%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매수 청구한다면 경매 감정가 100% 이상으로 매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거의 단독 입찰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자, 들어보셨죠? 사실은 초급이신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원래 이주환 교수님은 그래도 중급 이상은 돼야지 조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토지로 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도 잠깐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강을 하시게 됐을 때는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걸 같이 찾아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죠. 너무 뭐 1억짜리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00만 원짜리나 뭐 500짜리 이런 것도 이제 낙찰 받고 수강생들에게 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건 뭐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수익은 되지만 이분들에게 공부 차원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간접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반응이 괜찮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죠. 예. 실전까지 해본다라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사실 저도 경매를 살짝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이론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렇죠. 같이 간다고 하면 실전이라고 해봤자 법원에 가서 같이 좀 한번 넣어보고 하는 거가 끝이지 이렇게 결실을 이루는 것은 드문 경우고 드문 그렇죠.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교수님, 우리가 경매를 보통 할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법례하는 게 명도 부분이라든가 예. 권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대부분 시중의 모든 경매 강의가 경매 쪽에 나오는 말소기준 권리 전에 있는 인수주의와 소재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해요. 이건 이제 듣는 다른 경매 강의하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됐다 하더라도 낙찰받고 나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튀어나오면서 일이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부동산 솔루션 찾다 보니까 공법적인 거를 공부하게 됐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고 여기에 유치권이 있다, 법정치상권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풀지할 수 있다고 받았어요. 이른바 특수물권이죠. 10억짜리 땅을 3억에 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 농지 전용이랑 건축허가 등을 받아놨다는 거죠. 문제는 나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졌지만 그런 농지 전용이나 건축허가권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 주인은 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도 개발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데 굉장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정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교육도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배운다면 부동산 관련된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채권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공법 쪽이에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에 대한 얘기로 확장되지 않으면 정말 빌라나 아파트 단순 물건만 투자해야 되지 조금 돈을 번다는 특수물건 쪽으로 확장돼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잡고 또 큰 손해 있게 되는 그런 사실관계를 미리 위험지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만 그것을 낙찰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관계된 어떻게 보면 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아놨다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놨다거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디에 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나요? 일단은 공법적인 내용의 기준 틀은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나오는데요. 내가 농지를 받는다면 지자체 농정과, 임야를 받는다면 지자체에서 임야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나 산림장과, 명칭은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런 데 전화해서 농지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 산지 개발을 위한 산지 전용, 또 건축허가 민원과 등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나 이런 얘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낙찰 받을 때 인허가 등의 취소가 되는가, 또 취소가 안 된다면 이걸 내가 승계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사전에 여러분이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많이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이 놓쳐서 애먹는 사람 많습니다. 예. 와,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알아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또 지자체 알아봐야 될 것들도 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아본다 해도 어디다 알아봐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디에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또 다 짚어주시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경매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는 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전을 위한 공부니까 네. 경매를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 네. 그럴 때는 좀 어떤 것부터 접근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민사집행법이나 아니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 바이블이 되는 건 뭐냐면 주택에 대한 공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세입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 이런 쪽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기초 공부가 됐다. 이걸로 내가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5억짜리 주택을 3억에 받아서 잘 받은 줄 알았더니 물어주는 건 안 물어줬다. 그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집값이 갑자기 3억에 받고 나니까 2억으로 떨어지더라. 이럴 때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거꾸로 5억짜리 주택을 내가 5억에 받았어요. 예를 들어 3억에 받았는데 2억을 물어줬다는 얘기죠.
근데 물어주고 나서도 5억짜리 집을 받았더니 이게 10억이 됐다. 이거는 잘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그런 입지론이나 필지론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공부가 안 된 경우는 조금 너무 근시안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발주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가 가격 하락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매를 받아놓은 데가 있는데 이 지역이 무지하게 부동산이 올랐어요.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기 좀 공사도 좀 하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궁금한가요? 네. 굉장히 네. 궁금하시죠? 네. 강의를 들으면은 알려주시죠. 개발적으로. 그렇죠.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 들으라고. 네네. 공법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이에요. 우리가 개발되는 지역들은 공개발이 됐든 사개발, 행위제한이 풀리든 가치가 오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을 공부한다면 내가 하다못해 집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집값이 오를 적에 투자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을 모르고 투자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겁내서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공법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죠. 기본 지식이 깔려야 된다라는 건데 정말 광범위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맹지 저도 참 깜짝 놀랐던 거가 사실 맹지는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토지를 보거나 아니면 진짜 주택 정도 아주 좁으면은 아파트, 주택 그리고 아니면 기본 토지 그것도 토지면 이왕이면은 도로가 나 있는 토지를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러는데 맹지 부분을 아무도 보지 않는 맹지 부분을 탈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예. 단순합니다. 주로 어떤 데 투자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주식이나 코인하면 꼭 망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돈 버는 법칙은 아주 심플해요. 이게 돈 버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맹지는 돈이 안 되니까 경매에서 무지 떨어지죠. 감정가가 7억짜리인데 맹지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사개발이 안 되니까 4억, 3억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맹지를 사서 돈 버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에 땅에 도로 내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땅이 자동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자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서 나중에 수용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짓거나 공장 설립성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 보면 내 땅이 아니면 이 옆에 땅들은 개발이 안 돼요. 흔히 말하는 알박기가 되죠. 그러면 나는 그냥 맹지를 7억짜리를 3억에 샀는데 알박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건 형사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자기가 여기다 공장 승인받은 대로 짓거나 주택법에 따라 짓거나 할 때 이 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억짜리를 한 10억 정도 받아도 이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3, 4개 경매 받아서 10억에 판다. 자동환가 되는 거죠. 그 일반인 눈에는 맹지로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 땅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다 보면 도로 기본계획이 잡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날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고시가 안 떴어도 기본계획상에 여기는 도로가 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데 땅을 경매로 받아놓고 기다리면 앞에 6차로가 났다. 그럼 이럴 때는 땅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평택에 있는 청북에 있는 그런 공장 개발 임야를 경매를 받았는데 그때는 현황도로 3m만 있었지만 이 도로 소유권이 남의 거라 개발이 안 됐지만 이 자리에 청북과 향남 지역을 연결하는 6차로 도로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지금은 4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는 22만 원을 받았죠. 2,00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근데 그 땅이 경매 감정가 나올 때 상당한 금액은 있었지만 맹지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떨어져서 저희가 35%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법을 안다면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수익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영상 보시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경매 사건 번호나 받은 땅들에 대한 내용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직접 제가 받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사실 공법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 간다는 걸 알면 그 안에 앞에 맹지가 있다. 그래서 이 맹지가 꼭 수용돼야 된다. 이 고단수의 그 안목을 또 공부를 하고 같이 해가는 거겠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그 많은 정말 쓸모없는 토지인 것 같은데 그거를 경매를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산 임야. 예. 임야인데 그것도 굉장히 가파른 임야고 쓸모가 없어요. 정말 예. 저 지방의 저 구석에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 요즘에 뭐 저탄소, 공중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러니까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탄소에 대한 부분들. 예,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하고도 연관되는 경매가 있더라고요. 전 그거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너무 이제 깊게 너무 이제 돈 버는 노하우까지 막 이제 치고 들어와서 질문하시니까 요 정도까지 일장이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제 땅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가 지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 현상이 있을 때 일정 경우에 대해서는 수용사 침해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너무 니네가 행위처는 심하게 했다, 우리 피해가 크다, 니네 이거 사가, 이게 매수 청구예요. 그럼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매수 청구에 대한 법규가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경매를 받으면 매수 청구가 안 되지만 경매를 받은 사람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8종이 있습니다. 그 8종 중에 임야 같은 경우에 영림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유림들이 경매에 나왔다면 그거를 매수 청구할 때 국가 등이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 목재를 얻는 거죠. 또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국가가 서로 협약을 합니다.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 그러면 산림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 개인 땅에 니들 나무 심어 이럴 수는 없고, 그럼 싼 땅을 국가가 매입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매수 청구 제도가 인정돼서 저희가 경매 나온 땅을 뭐 감정가 대비해서 막 5억짜리, 6억짜리, 2, 3억에 사가지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지자체, 또 산림청에서 사주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8개의 종류가 있는데, 뭐 그중에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10년 미집행된 도시기획설 부지 지목이 대인 땅 매수 청구, 이런 것들도 일반이 좀 대중적으로 조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영역들이 매수 청구 제도가 나머지 7개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산속의 맹지 임야 받아서 매수 청구에 수익내는 그런 모델 중에 한 모습을 이혜리 박사님 보시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거 보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거 낙찰받을 때 안 들어와요. 저걸 왜 받지? 저 깊은 산 속의 임야를, 이런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각도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숨은 보석 찾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버려진 땅 같은 걸 아무도 사지 않아서 오죽하면 경매까지 나왔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보석인 줄은 몰랐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이런 매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매를 또 공부하시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하반기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뭐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경매 나오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쪽으로 좀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치면 이게 기회가 되거든요. 요즘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서 보면 이 경매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다가구 같은 거. 그럼 이런 게 막 10억, 20억 하는 것들이 유찰됩니다. 유찰되는데 대출이 안 돼요. 2억밖에 안 되는데 방빼기 하면 이건 대출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이 10억짜리를 현찰로 내고 사야 된다. 그럼 이런 분들은 중과세대, 취등세, 중과세, 보유과세도 문제 있죠. 처분시, 양도세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상품들이 경매 나오면 막 20억짜리가 10억, 5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경매 받는 걸 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환가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데들이 정비구역이 되면 이제 조합원 지휘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투기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오게 되면 차라리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더 유찰돼요. 이제 악재 겹치니까. 그러면 이런 걸 저희가 좀 싸게 받아서 정비사업 진행될 때 오히려 청산하는 쪽으로, 그래서 청산하게 되면 얘들이 만약에 이걸 10억에 내가 경매 받았다면 청산할 때 너 10억이니까 10억 받았잖아, 10억 줄게, 이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에 관리처분 계획할 때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시점에 감정을 합니다. 그럼 감정하면 지금은 이 경매 감정보다 조금 더 높게 감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차익 보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하반기 투자를 저희가 좀 세우고 있어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정규격 지정될 때 사는 것보다 지정될 곳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규계획이 지정이 되기 전에 그 안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법하고 또 큰 관련이 그렇죠. 있어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택을 매입한다는 거는 어떤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대출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뭐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낙찰되기보다 유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유찰이 많이 될수록 내적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조합원은 되진 않지만 요거를 청산받는 아주 청산받는 것으로 하신다. 그거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청산할 때 굉장히 무슨 헐값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유주가 되는 자격, 그러니까 소유자 자격이 되는 물건은 사실 피도 붙어 있고 굉장히 그렇죠. 많이 품이 붙어 있는 거에 비해서 유찰까지 됐을 때는 뭐 50%도 내려가고 뭐 40%도 내려가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요거를 또 보상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감정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라는 거는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 직전까지 갔을 때는 이미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공시지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1.5배든 뭐 더 플러스가 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틈새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직전에 들어와야지 사실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목을 또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거가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도의 시점 같은 거는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점을 좀 알려주십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의 기본적인 것은 매수 상대방이 개인들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조합들이에요. 자동환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환가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전체적 사업이 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국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는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거고 조합은 사업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뭐 조합이 뭐 파산하거나 뭐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막 그렇게 됐다는 건 뭐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거니까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그냥 극단의 예를 드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사업성에 따라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자연스럽게 환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경매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 실현은 시기가 평균 어느 정도나 될지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궁금하실 다르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다가구 같은 거 경매 받았다면 거기 좀 늦어진다? 내보내고 세 놓으면 50%에 받았잖아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 막 15%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월세 받고 있어도 내가 투자한 돈에 금융비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환가 받을 때 청산 받을 때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증금만 잘 받으면 그다음 융자만 좀 이용한다면 내 투자한 돈은 조기에 그냥 다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 받으면 수익 내는 거고 융자 받은 거 이제 어떡합니까? 월세 받아서 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환가 되는 것들이 한 국가나 지자체 상대하는 것들은 뭐 2년 정도 이쪽 저쪽으로 해서 환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단기적인 환가가 되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세금이 중과세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주 중장기로 뭐 5년, 10년 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2년에서 3년 사이에 환가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2년에서 3년이면 참 짧아요. 부동산에서는 2년, 3년에 그렇게 환가가 돼서 수익이 나는 것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근데 편인데. 저희들 하다 보면 예측 프로에서 뭐 6개월 만에 환가되는 것도 있고 뭐 9개월 만에 환가되는 주식 아니니까 주식. 뭐 양평 같은데 경매 고수가 뭐 30억짜리를 15억에 받았는데 그분도 굉장히 고수죠. 근데 앞쪽에 있는 저희가 개발 중인 도로를 경매받아서 3천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뒤에 있는 땅을 완결 지으려면 저희 걸 사야 돼서 울고불고 저희 사무실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5개월 만에 8천에 팔았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그 물건마다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환가는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 3년? 2, 3년이면은 정말 뭐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길지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경매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교수님 수업에 그 많은 또 수강생들이 있고 인사 지내고 한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또 아마 몰랐던 틈새를 아시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백문백답이랑 네. 그다음에 부자 되는 그 100억 경매 네.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소개해 이거는 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경매 쪽에서 부동산 공법과 관련돼서 수익되는 내용들 위주로 쓴 책이고요. 아, 이 책은 이제 명품 토지중개 백문백답인데 네. 제가 중개업협회에서 거의 25년 동안 이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자분들이 중개사고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많이 문의하거든요. 그럼 그런 걸 상담하면서 야,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실무 위주의 얘기를 많이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중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명품 토지중개 백문백답 읽어보시는 거 권하고요. 또 내가 중개업은 안 하지만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다 이런 분들도 이 책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교수님이 공법으로 원래 강의하시고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기회 되신다고 하면은 또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간 다 끝났어요. 네네.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